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소지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이다현입니다. 네, 두 기자와 함께 오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공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총선이 이제 33일 남았는데요. 여야 공천도 그야말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보면 정말 공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공천이다, 잡음 없는 공천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던 국민의힘 상황. 소재영 기자,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비명계와 친명계 갈등으로 시끄러웠는데 네. 국민의힘은 반면 그간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당직자 말이긴 하지만 역대급으로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지역구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압수하겠습니다. 쉽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 우리 방화 미수로 수가 풀어. 야, 수가 풀어. 자, 우리가 이거 압수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 기억이 나는데 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신나를 들고 분신을 시도하던 그런 영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하면서 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분신과 방화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의해서 제지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자칫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천 작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공천에 대한 반발도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 기자들이 네. 취재를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로비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 이의 신청을 하러 오는 탈락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직자들이 와서 이의 신청 서류를 접수하랴, 설명하랴 하는 것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네. 지난주부터 이런 분들이 부쩍 많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사 앞에선 연일 항의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 추천제 지역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이채익 의원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에서 이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건 원외 인사들뿐만 아니라 원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울산 남구 갑 이채익 의원은 본인 지역구가 국민 추천제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컷오프 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탈당한 뒤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당선 뒤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돌이켜보면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또 김태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또 당선돼서 국민의힘에 복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도 나도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같은 행태가 지난 총선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행태들인데요.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0년이죠. 21대 총선에서 공선 탈락에 반발하면서 탈당한 뒤에 강릉에서 극적으로 네. 생환해서 다시 당에 복귀했고요. 김태호,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컷오프 당하면 이렇게 탈당한 뒤에 복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인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당에서 다시 받아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강한 경고성 메시지잖아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경고 때문인지 공천에서 탈락해서 항의하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좀 백기를 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 컷오프 됐던 대구 달서갑 현역 홍석준 의원은 당초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홍 의원은 긴급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든 대구와 성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현역인 홍 의원은 공천에서 컷오프된 바 있습니다. 네, 이다현 기자,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 공천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를 이다현 기자가 가지고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공천 국면에서 주요하게 보는 지점 중 하나가 특정 지역구의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단수 공천을 하는지 아니면 경선을 치르는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잘 안 바뀌는데요. 사실 이게 1, 2주 사이에는 최근에 결정이 좀 뒤바뀔 뻔하거나 아니면 아예 뒤바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의 이계호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계호 의원은 당초에는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요. 호남 지역은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던 당의 설명과 달리 이계호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먼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설명 들어보시죠. 혼자서, 그러니까 단일 인물이 출마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단수죠. 아니면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는 경쟁 후보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재심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계호 의원 단수 추천에서 다시 3자 경선으로 변경되는 재심위 결정이 이뤄진 겁니다. 네. 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가 이 경선으로 바뀌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 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후에 재심위의 판단이 민주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뒤집힙니다. 최고위가 장시간 회의 끝에 재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건데요. 지도부의 판단 배경 보시죠. 특히 이제 이계호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론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당 기여도를 또 고려하고 또 공간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는 것과 경선을 치르는 것, 출마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안고 가느냐의 문제이면서 본선 이전에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계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운명이 달라질 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운명이 달라질 뻔한 순간이었다. 이다현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이계호 의원 지역구 말고 또 당의 공천 결정이 바뀐 곳이 있었다고요? 네, 또 다른 지역구에선 결정이 아예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지역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현역 서동용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권향엽 후보와 서동용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권향엽 후보에 대한 이른바 사천 논란이 변수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부인의 수행 부실장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권향엽 후보가 스스로 경선을 시켜달라, 경선 치르겠다라고 당에 요청하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권향엽 후보의 이력이나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면서도 권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합니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 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한번 공천에서 배제됐던 서동용 의원으로서는 경선 기회가 없었다가 다시 생겨난 셈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좀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탈당이라는 선택을 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소재영 기자, 하위 평가에 속한 것이 모욕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전 부의장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의원은 당초 민주당에서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탈당했습니다. 당시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영입을 시도하더니 4선 국회의원을 한순간에 파란 옷에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저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4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일이었죠. 김영주 부의장과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또 김영주 의원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미뤄가면서까지 영입에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독 이렇게 김영주 부의장에게 공을 들인 배경 뭐라고 하던가요? 네, 사실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또 정세균계로도 분류가 됩니다. 4선 중진으로서 상징성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또 민주당이 사천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렇게 탈락한 후보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다르다. 이런 모습을, 이런 메시지를 내려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다영 기자. 네. 아무래도 김영주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원래 자기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출마를 했는데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정세균계 인사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개별 의원들 가운데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당으로 간 건 너무했다라는 반응들이 네. 좀 나왔고요. 또 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채용 비리 의혹에 김영주 의원을 영입해 전략 공천까지 줬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 갑이 총선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영등포 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그리고 개혁신당 허은하 수석대변인의 3자 대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특히 민주당 출신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서로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등포 갑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지원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 종로 다음으로 선택한 곳이 영등포 갑이었고요. 최현일 후보와 함께하는 현장에서도 이제는 상대당이 된 김영주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자웅을 겨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합의한 시스템 자체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김영주 의원 못지않게 이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냐 많은 관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런데 임 전 실장 당 잔류를 결정한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취가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여겨졌었죠. 임 전 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 측과 입당을 전제로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주말에 하려던 광주 출마 회견을 갑작스럽게 연기하는 일도 있었는데 광주 출마 여부를 검토를 하던 임 전 실장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뤘다 이런 이야기가 당 관계자로부터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최종 선택 민주당 잔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자신의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 아침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쇼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임 전 실장의 결정에 대해선 당에 남아 후위를 도모하기 위함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쇼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 말로 좀 밀어서 짐작해보면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이 느꼈을 어떤 당혹감, 불쾌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임종석 전 실장과 논의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새로운 미래 측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임 전 실장의 거취를 지켜보던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입장도 보고 오시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임종훈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이낙연 대표의 성격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좀 드러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실장이 연락은 했다고 하던가요? 뭐 양측 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화나 접촉은 네.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 전 실장이 정말 SNS에 딱 한 줄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글만 남기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아니면 외곽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임 전 실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취재가 된 것이 있나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후 계획에 대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족저근막염으로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임종석 실장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종석 실장은 이렇게 당 잔류를 선택했지만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미래로의 합류를 결정했는데, 이 친문계 인사들이 다수 이번 공천에서 좀 탈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친문계 인사들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홍영표 의원은 당내에서 꽤나 중량감이 있는 의원인데요. 이번에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탈당을 했죠. 탈당하면서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총선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걸 심판하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의 새로운 좀 비전과 희망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만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키는 것은 저는 총선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공천과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기자들의 수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표 동선에 담긴 필승 전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도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가 다니는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당의 선거 전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이번 주 들어서는 연일 현장 행보 강행군을 정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엔 충남 천안을, 화요일엔 충북 청주를 이틀간 돌았는데 특히 청주에서는 뜻하지 않게 재미있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어머니들과 만나는 육아 간담회 자리였는데 한 위원장이 안고 있던 아이가 한 위원장의 안경을 벗기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안경을 벗은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의도치 않은 장면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은 기색을 보이면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오히려 호평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특히 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5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이렇게 내준 지역입니다. 사실 수도권 지역이 이번 총선에 승부처가 될 전망이 큰 만큼 현장 행보에도 그만큼 공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원래는 전국 시도당을 돌면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격전지 방문으로 일정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뒷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면요. 원래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들을 순회하면서 당직자들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바꿔서 아예 시민들, 유권자들만 만나는 일정으로 모두 변경이 됐습니다. 총선까지 많이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만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도 시장이나 거리 등에서 네. 집중적으로 득표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성남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용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주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서울을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고 하던가요? 네, 그만큼 수도권 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격전지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일단 첫 일정으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갔습니다. 종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어서는 서울 영등포 갑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현일 후보가 나서는 지역구죠.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영조 의원과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간 곳이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황희위원회 지역구, 서울 양천 갑이었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는 공천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통합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양평을 찾았는데 아마도 이게 이렇게 개항을에서 맞붙게 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렇게 쏟아냈다던데 관련해서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양평으로 향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 쟁점을 재점화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맞붙게 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해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행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선 어제 세상을 떠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애도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최근에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대표 이 자리에서 좀 만날 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손명순 여사가 우선 별세를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장례식장을 찾아서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내조하고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동반자라며 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과 100년 해로 하시면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때는 같이 싸우시고 했던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시각 조국 혁신당 대표도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릴 적 자신의 영웅이었다고 말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 여사를 기렸습니다. 병원 가서 또 김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춤을 한 바 있고 또 손 여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직접 추모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빈소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당겨져서 8시 5분 빈소에 들어왔고요. 8시 40분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조 대표는 한 위원장이 빈소를 떠난 뒤인 8시 50분쯤 고인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